당신을 놀라게 할 프랑스에 대한 20가지 사실.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여성들의 고향. 당신은 수도 한복판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리조트가 있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천년 넘게가 파른 절벽에 달라붙어 있는 마을은요? 혹은 파리 중심에서 도시 전체가 모든 교통수단을 멈추는 이상한 날이 있다는 사실은요? 프랑스는 단지 에펠탑과 레드와인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심지어 바게트조차도 국가범으로 보호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단지 한 달 400달러, 약 55만 원만으로도 파리 한복판에서 귀족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에서 프랑스에 대한 놀라운 20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번호 20. 지구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땅. 당신은 프랑스가 흔히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며 실제로 서유럽이 지리적 중심에 거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프랑스는 총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대서양 해안에서부터 알프스 산맥까지 뻗어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중해 해변과 북극 스타일의 설경을 동시에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면적은 약 64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텍사스주보다 약 6만 4천 제곱킬로미터 더 넓습니다. 이 나라에선 아침엔 샤모니에서 스키를 타고 오후엔 리비에라에서 와인을 즐기는 독특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유럽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경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2025년 기준 프랑스의 인구는 6,660만 명을 넘었으며 대부분은 프랑스 토착민이지만 북아프리카, 카리브해,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풍부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중세 언어인 옥시타니어도 여전히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종종 21세기에 살아있는 라틴어라고 불립니다. 기후 또한 매우 다양하여 프로방스의 따뜻한 여름부터 알프스에 눈 덮인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여행하기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20도에서 섭씨 30도 사이이고 겨울은 섭씨 2도에서 섭씨 7도로 비교적 온화에 잠기고 주나 짧은 휴가 모두에 적합합니다. 번호 19.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을 레스 실렌시오스, 말없는 여왕들이라 부릅니다. 말이 적지만 한마디 하면 모두 각이 기울입니다. 직장에서 그녀들은 독립적이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창의산업과 패션 분야의 여성 CEO가 가장 많은 3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곧 유행입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주름은 지혜의 상징이며 흰머리는 강인함의 표시입니다. 디올, 샤넬, 로레알이 그들을 글로벌 대사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레스 이즈 무어, 적을수록 더 아름답다. 의미학을 지배합니다. 단순한 검정 드레스 하나, 붉은 립스틱, 그리고 가벼운 미소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미니멀한 외면 뒤에는 깊은 삶이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차 대신 걷기를 선택하며 와인을 올짝이며 마치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여유를 즐깁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프랑스에서 고급 패션과 화장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룹이며 광고업계에서는 그들을 조용한 럭셔리 시장이라 부릅니다. 밤이 되면 몽마르트르나 생제르맹을 거닐어 보세요. 프랑스 여성들이 와인을 마시며 웃고 책과 시사 문제 혹은 유쾌한 농담을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이 여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반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만약 프랑스 여성의 섬세한 독립성에 매료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제가 파리지 앵뮤즈를 사로잡는 비밀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번호 18.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수도. 프랑스가 파리만 있는 줄 알았다면 지중해 연안의 카프다그드, 캡디아그드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세계 누드 수도로 불리는 휴양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의와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부 옥시타니 지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네이처 빌리지로 유명한데 일주일 동안 여행 가방을 열 필요조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방문객 대부분은 50세 이상이며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신답게 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마을은 연중 무휴 운영되지만 여름철에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성수기입니다. 호텔, 식당, 마트, 은행, 미용실까지 모든 시설이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스타일입니다. 멀지 않은 생트로페, 세인트 트로페즈, 위판펠론해변은 1960년대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세련된 자유의 상징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양산 아래에서 책을 읽고 중년 부부들을 로제 와인을 음미하며 자신이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카프다그드가 당신이 여행 버킷리스트에 추가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번호 17.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들이 프랑스에 있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 있나요? 프랑스에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콜마르, 에기샤임, 로카마도르 같은 마을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짜냅니다. 콜마르는 독일 국경 근처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마을로 프랑스의 작은 베네치아, 로블리입니다. 형형색색의 목조주택과 그 사이를 흐르는 운하가 수채화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에 콜마르가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에기샤임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원형 구조로 설계되어 고성 중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선형이자 갈 길을 걷다 보면 중세미로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여 종종 자신들이 지하와인 저장고에서 만든 백포도주 한 잔을 건네주기도 하는데 이는 액체로 된 역사 라블리입니다. 남서쪽으로 더 가면 로카마두르라는 절벽에 매달린 듯한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 전체가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집과 예배당, 성이 층층이 절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거의 1000년 동안 그 모습을 간직해왔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순례지이기도 하며 신비로운 치유의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검은 성모상이 있는 샤펠누아르 예배당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동화 같은 마을들 중 하나라도 당신이 여행 리스트를 설레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번호 16. 프랑스의 고대 세탁소 1825년처럼 빨래하기.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 지역의 샬롱쉬르손, 찰론서세원, 이나도르도뉴, 도도근 같은 마을에서는 마치 고전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부아르, 라부하스, 이끼 낀 시냇가에 자리한 돌로 된 공공 세탁소입니다. 안개 가자옥한 아침, 현지 여성들이 돌 세탁소 옆에 무릎을 꿇고 나무막대로 천을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이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탁소들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200년 이상 존재해왔으며 전시용이 아닌 실제로 현재도 사용 중입니다. 이곳에서 빨래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연과 조상과 연결되는 일인 이식입니다. 라로크 가자크, 레로크 가지악, 라브랑톰, 브렌텀 같은 마을에선 이 세탁소가 강가 절벽에 박혀 있거나 물가에 지붕을 얹고 있어 연중 맑은 샘물이 흐릅니다. 많은 서양 관광객들에게는 이 타임머신 같은 세탁소 옆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한 여인이 손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순간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층 프랑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오래 바라볼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아름다움이지요. 번호 15. 프랑스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축제들. 프랑스가 단지 와인과 패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축제 시즌에 프랑스를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나라 전체가 마치 이곳 사람들처럼 환상적으로 변모한다. 2월이 되면의 안도시몽통, 멘톤, 레몬 축제, 페트 듀 사이트론, 로야웨의 술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수백 톤의 레몬과 오렌지가 성, 황금용, 대형 퍼레이드 차량으로 만들어지고 조명 아래에서 빛나며 라이브 음악과 거리 위 댄서들이 분위기를 폭발시킨다. 이색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릴에서 열리는 대형 인형 축제를 방문해보라. 이곳에서는 높이 5m에 달하는 인형들이 대나무 막대기로 조종되어 동화 속 장면처럼 도시를 행진한다. 5월에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빵축제 페트 듀 페인가 열린다. 거대한 오븐이 거리 한복판에 설치되고 제빵사들이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시연을 하고 따끈한 바게트가 와인과 라이브 음악과 함께 무료로 제공된다.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소도시의 축제장에서나 볼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국민의 자부심이다. 번호 14. 밤에 파리 불이 꺼질수록 더 아름다운 수도. 몽마르트르 지붕 너머로 해가 지면 파리는 두 번째 리듬으로 들어간다. 활기차고 매혹적이며 프랑스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다. 이 도시가 잠들지 않는 도시 라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유럽의 다른 수도들이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 파리는 이제 막 시작된다. 밤 11시 샹젤리제 거리에서 산책을 하면 차량은 여전히 분주하고 패션 매장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며 바에서는 클래식 펑크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바스티유 지구에서는 소극장이나 재즈 클럽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오베르캄프 거리에선 파티가 인도까지 확장된다. 밤에 파리 여성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기품 때문이다.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며 과시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파리 지하철은 주말 동안 밤새 운행되어 진정한 밤이 올빼미 들으리에 마련되어 있다. 파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생강가에만 가보라. 강변이 야외 집회장처럼 변하고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스윙 댄스를 추거나 아니면 새벽 1시에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뿐이다. 번호 13. 한 잔이 커피에 담긴 파리. 생제름 행대로를 따라 놓인 붉은 파라솔 아래 7월이 어느 아침 파리의 삶은 느리게 흘러간다. 길가 위 커피 테이블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만끽하는 장소이다. 파리에서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하지 않는다. 앉아서 바라보고 느리게 흘러가는 인파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한 것이다. 많은 파리 여성들에게 아침에 카페오레와 바삭한 크루아상은 암묵적인 이식이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음미한다. 부드러운 바람이 미디스커트를 들어 올리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춤추며 그들은 조심스레 커피잔을 들어 올린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커피 한 잔으로 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커피 가격이 앉는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바에서 마시면 가장 저렴하고 실내에 앉으면 더 비싸며 야외 테라스는 가장 비싸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단순히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고 시선을 사고 공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페 드 플로르, 카페 데 플로어, 나레드 마고, 레스 듀스 마고츠, 능과 거사르트르, 보부아르, 해밍웨이 등이 드나들던 장소로 오늘날에도 매일 젊은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에 체크인한다. 몽마르트르부터 마레까지 모든 카페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모든 이자는 하나의 영혼이다. 때로는 르몽드를 읽는 할머니, 때로는 에스프레소 앞에서 찡그린 얼굴로 글을 쓰는 젊은 작가이기도 하다. 번호 12. 파리에서의 삶. 파리의 삶은 공유할 리듬을 가진다. 이른 아침 리볼리 거리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마레지구 사이를 종소리 내며 지나가는 전차, 그리고 길가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는 파리지앵들,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의 필수 의식이다. 생탕들의 대자르 거리 주변 이자 갈길에 서는 스케치하는 화가, 손을 맞잡은 연인, 그리고 산책하는 작은 강아지들이 도시의 영혼을 형성한다. 러시아워 시간의 파리 교통은 혼잡하지만 재즈 음악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한다. 택시, 오토바이, 메트로가 함께 어우러지며 때론 박자를 놓쳐도 절대 조화를 잃지 않는다. 파리 문화는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난다. 가게에 들어갈 때 봉주르 라고 인사하고 피에르 에르메제 과점에서 인내심 있게 줄을 서며 생마르탱 운하 옆에 바나몽 파르나스 전망의 발코니에서 친구들과 아페리티프를 나눈다. 그리고 가장 우아한 점은 루브르 박물관, 알렉상드르 3세 다리, 팡테온 궁정 같은 상징적인 장소 사이에서 살고 있음에도 파리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매일 역사와 대화를 나누듯 그 속에서 살아간다. 번호 11. 마치 아욱스 푸스 프랑스의 감성이 담긴 벼룩시장. 파리에는 놀라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18세기 나무 책상, 고풍스러운 회중시계, 70년대 록스타가 입었을 법한 가죽 재킷, 이 모든 것이 먼지 낀 야외 부스에 뒤엉켜 있다. 이곳은 생투앙 벼룩시장, 마치 아욱스푸스 대 세인트 아우엔으로 유럽 최대의 벼룩시장이다. 파리 북쪽 끝에 자리하며 매년 약 500만 명이 방문한다. 마치 아욱스푸스는 직역하면 벼룩시장이라는 뜻인데 19세기에 이곳에 중고품의 진짜 벼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오늘날 이곳에서는 빈티지 명품 패션, 아르데코 가구, 20세기 초 식문인 쇠물 등 평소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시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며 버는 앤틱 가구 전문, 멀라익 은 스트리트웨어 애호가들을 위한 구역, 다우핀 은 쇼핑 중 화가들이 직접 조상화를 그려주는 공간이다. 이 시장의 특별함은 프랑스인들의 중고품 판매 방식에 있다. 부드럽고 여유 있으며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객이 운명처럼 물건을 발견하길 기다린다. 흥정을 잘하거나 물건마다 담긴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안다면 이곳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의 기억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번호 10. 프랑스 인간이 만든 경이로움의 땅. 프랑스에서 여행은 단순한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박물관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모든 건 충분히 위대한 역사 한 장을 들려준다. 대표적인 예가 베르사유 궁전이다. 왕실 권력의 궁극적 상징인 이곳은 700개의 방과 800만 평방미터가 넘는 정원을 자랑하며 유럽이 화려함을 건축으로 선언한 존재이다. 파리에서 멀지 않은 곳엔 샹젤리제 거리 끝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개선문이 있고 서북쪽 노르망디 지역에는 몽생미셸이 있다. 이 섬은 조수간만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거나 완전히 분리되며
매일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산 같은 광경을 실제로 보여준다. 나우루의 중세지하 도시는 전쟁 중 피난처로 쓰였던 300개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진 미로이며 밀라우 고가도로는 324m 높이로 에펠탑보다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달이다. 그리고 에펠탑 아래에 서게 되면 파리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한 인증샷 장소로 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곳은 살아있는 상징이며 루브르 박물관이 단지 모나리자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류 예술의 혼을 지키는 공간인 것과 같다. 번호 9. 여성이 머리카락에 토마토 가루를 던지는 축제. 프랑스 남부의 보랏빛 라벤더들판 사이에 자리한 소도시소 솔트에서는 로맨틱하면서도 이상한 전통이 존재한다. 바로 생타무르 세인트 아머 축제로 민속식 사랑위 날에 열리는 이 위식에서 미혼 남성들은 곱고 부드러운 토마토 가루를 몰래 준비해 두었다가 적절한 순간에 미혼 여성이 머리카락 위에 살짝 뿌린다. 이 행위는 장난기 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고백이며 붉은 가루가 머리카락에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은밀히 마음을 두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꽃다발도 없고 달콤한 말도 없지만 머리카락 사이에 번진 조용한 붉은빛은 온 마을이 알아챌 만큼 강한 메시지다. 사람들은 여름 햇살로 말린 토마토 가루가 대지의 생기와 태양의 기운을 담고 있어 머리카락에 닿으면 잠자고 있던 연애운을 깨운다고 믿는다. 여성들은 머리를 풀어 자연스럽게 내리고 심지어 향수를 뿌려 섬세한 관심을 유도한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 곧바로 머리를 감지만 어떤 이는 하루 종일 그 상태를 유지하며 은밀한 설렘을 즐긴다. 말로는 아무도 표현하지 않지만 붉은 가루 속에 담긴 눈빛들은 모두가 알아채는 신호이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놀고 어른들은 와인을 따르고 노인들은 돌벤치에 앉아 털실을 뜨며 묵묵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자신이 젊은 시절을 다시 보는 듯이. 이 축제는 사진 찍기 위한 관광 행사가 아니다. 말없는 고백이 머리카락에 내려앉는 사랑이 살아 숨쉬는 진짜의식이다. 번호 8. 살아있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치즈. 살아있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치즈. 프랑스판 카수마르조, 케주마조 라 불리는 이 음식은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지만 프랑스의 외진 산간지역, 특히 코르시카, 코스에서는 은밀한 자부심이다. 이 치즈는 특별한 환경에서 숙성되며 피오필라라는 파리가 페코리노 치즈의 알을 낳아 수백 마리의 살아있는 구더기가 생성된다. 이 구더기들은 치즈의 숙성을 도우며 지방을 분해 헤매콤하고 진한 크림 같은 질감을 만들어낸다. 포크나 나이프는 금물이며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퍼먹어야 한다. 너무 빠르게 먹으면 구더기가 얼굴로 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발효된 냄새와 함께 먹는 이 경험을 미각이 아닌 정신력 의도전이라 표현한다. 위생 문제로 인해 상업적 판매는 프랑스 전역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이 치즈는 여전히 상간 시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된다. 지역 주민들은 이 치즈를 예비사위 최종 시험이라 부르며 한 입 먹고 찡그리지 않으면 마을에 딸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관광객에게 소개되지 않는 이 음식은 대대로 전해지는 비밀이자 입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촉감과 매운 냄새가 남성의 성숙을 상징하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진다. 단 한 조각의 치즈가 한 번의 도전이 약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다. 번호 7. 반대쪽 신발을 신는 축제. 프랑스 시골의 클러리 마을에서는 매년 한 번씩 매우 이상한 의식이 열린다. 바로 양쪽 신발을 반대로 신은 채 24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오른손잡이는 왼쪽 신발을 오른발에,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신는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참여하며 이 축제는 소란스럽지도 무대나 불꽃놀이도 없다. 조용히 공동체 안에서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를 전한다.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 익숙함이라는 편견을 벗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 이렇게 걷는다. 이날 마을길은 평소보다 느려지고 모두가 휘청이며 걷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다. 아이들은 넘어지며 웃고 노인들은 천천히 굴어나 단단히 발걸음을 내딛는다. 어떤 이는 이 기회를 삶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고 누군가는 단지 남들도 그러니까 했던 선택들을 되짚는다. 젊은 커플들은 손을 맞잡고 마을의 언덕길을 함께 걸으며 세상과 반대되더라도 함께라면 괜찮다는 약속을 나눈다. 누군가는 중간에 조용히 신발을 벗기도 한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신발을 벗고 계단에 앉아 예전에 두려워했던 어떤 기억을 나눈다. 축제는 누구를 위한 박수도 없이 끝난다. 다만 틀린 길을 걸어봄으로써 바른 길을 찾은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일 뿐이다. 번호 6. 생토끼 고기와 겨자 소스. 라펜크리아라 무타르드, 레핀크루 에이라 무타드.
라블리는 이 음식은 야성적이면서도 섬세한 조합으로 프랑스 북부 아르덴, 아데네 지역의 사냥꾼들에게 오랜 전통의 별미였다. 사냥에서 토끼를 잡으면 아직 숲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가죽을 벗기고 가장 부드러운 안심 부위를 얇게 썰어 겨자와 생후추와 함께 즉석에서 섞어 먹는다. 요리하지 않고 오래 쪄리지도 않으며 고기의 날것의 단맛과 발효된 겨자의 알싸한 향, 그리고 산속의 차가운 공기가 한데 어우러진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본능의 선언이다. 생생하고 거칠며 정직한 맛이다. 예다르덴 주민들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냥감의 전사의 정신을 흡수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거친 자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위한 것이었다. 이 음식은 오늘날 레스토랑 메뉴에서 능거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깊은 숲속 이 사냥 오두막에서는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 몇몇 남자들은 사슴과 주기자에 앉아 사과술을 한 모금 마시며 바람소리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그날 것의 고기를 씹는다. 그것은 딴지 식사가 아니라 프랑스 고대의 야생성과 연결되는 하나의 의식이다. 번호 5. 오래된 와인과 곰팡이 난빵으로 만든 수프. 수프아릴로니옹 데 푸브르, 수베이로이뇽 디스 포브레스. 라블리는 이 수프는 단순하고 가난한 음식이지만 18세기 프랑스 농민들의 삶과 함께 했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시 빵은 너무 딱딱해서 돌처럼 두드릴 수 있었고 오래된 와인은 시고 매운맛으로 변해 있었으며 부엌의 구석엔 양파만 남아있던 겨울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을 시도했다. 기름기 남은 팬에 양파를 태우듯 볶고 상한 와인을 붓고 곰팡이 핀 빵을 넣는 뒤 은근히 끓인다. 모든 재료가 섞여 농축된 국물이 되어 코끝을 찌르는 향을 낸다. 그러나 그 임시방편 같은 조리법은 오히려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존의 의식이자 버려진 것들에서도 삶은 피어난다는 다짐이었다. 이 수프는 보통 조용히 먹는다. 남은 치즈 한 조각과 우물물 한 잔이 함께 곁들여지고 그것은 대지와 하늘에 바치는 소박한 제사였다. 오늘날 부르고뉴나 오베르뉴 지역의 오래된 술집에서는 이 수프의 현대식 버전을 만날 수 있다. 살짝 금간 또자기 그릇에 녹은 치즈를 얹어 내오지만 여전히 가난을 감사로 먹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와인 찌꺼기와 부스러기로 만든 수프 한 그릇이 과거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번호 4. 파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한 침묵의 하루. 매년 가을이 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리론을 북적이는 파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한 공간으로 변한다. 바로 무차위날 전이 센즈 보이처이다. 24시간 동안 대부분의 개인 차량, 오토바이, 상업용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수 없으며 파리 전체가 거대한 보행자 공원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샹젤리제대로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즐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조용함 자체가 아니라 프랑스적인 상징성이다. 파리는 갑자기 이례적으로 고요해지며 새소리, 발자국 소리, 근처 빵집에서 나는 크루아상 향기까지 뚜렷이 들리고 느껴진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2024년 기준으로 루플 광장이나 루브르 박물관 주변 같은 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 오염을 35%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 더 인상적인 건 파리 시민들이 이날을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다. 가족들은 접이식 의자를 공원에 들고 나오고 아이들은 해피달에 킥보드를 타며 놀고 거리 예술가들이 평소 차량으로 가득하던 대로를 장악한다. 만약 당신이 미국인으로서 이날 파리를 방문한다면 완전히 다른 파리를 보게 될 것이다. 느리고 조용하며 낭만적인 풍경은 마치 19세기 유럽 엽서 속 한 장면 같다. 번호 3. 향수의 발상지.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 해안 근처에는 그레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이곳은 세계 향수의 수도로 불리며 18세기부터 유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향의 본고장이었다. 원래 가죽공예 마을이었던 그라스는 가죽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우연한 전환이 300년 넘게 이어진 향수 산업의 시작이 되었다. 오늘날 그라스는 샤넬, 디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의 원료 공급지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의 자스민꽃은 이슬이 남아있는 오전 10시 이전에 수확해야 하며 0.5kg 의정유를 추출하기 위해 100만 송이 이상의 꽃이 필요하다. 관광객들은 향수 제조 수업에 참여해 하루 동안 향위장인이 되어 볼 수 있다. 고전적인 정료, 비밀 레시피, 실험실 같은 증류 장비 사이에서 향을 만든다.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전조차도 향수 궁전으로 불렸다. 그 이유는 사치 때문이 아니라 목욕이 드물던 시대의 향수가 채취를 감추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라스 사람들과 프랑스인들에게 향수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명이며 개인의 정체성이다. 번호 2. 프랑스에서 저렴하게 사는 법. 프랑스, 특히 리옹,
보르도, 니스 같은 도시는 품위 있고 우아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기준 넘베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활비는 미국보다 약 2,530% 낮고 서유럽 평균보다 약 15% 저렴하다. 리옹 같은 대도시의 원룸 아파트는 월 850만 1,100달러, 약 1,180, 0001, 52만 5천 원 정도이고 소도시나 외곽 지역은 60만 800달러, 약 830, 0001,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전기, 수도, 난방, 인터넷 등 기본 공과금은 월 14만 180달러, 약 195, 000250, 0001 수준이다. 직접 요리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 바게트, 수제 치즈를 구입하면 식비는 월 30만 400달러, 약 415, 000550, 0001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현지 식당에서 2인 기준 저녁 식사는 4,050달러, 약 55, 00070, 0001 정도다.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하며 파리 기준 지하철이나 버스 월정액은 약 85달러, 약 11만 7천 원이다. 현지인은 천천히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긴다. 기본 헬스장 회원권은 월 3,550달러, 약 48, 00069, 0001, 일반 치과 검진은 6,080달러, 약 82, 000110, 0001로 미국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 프랑스에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한 총 비용은 월 400만 1,800달러, 약 194만에서 249만 원 수준으로 미국보다 거의 40% 저렴하다. 이 정도 비용으로 프랑스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번호 1.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미식의 정수. 프랑스가 패션과 에펠탑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맛의 세계를 경험해보라. 프랑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민족의 영혼이다. 모든 디저트와 치즈에는 문화유산이 스며 있다. 미국에서 디저트는 단순한 식사 마무리지만 프랑스에서는 맥기니가 하나의 의식이고 크렘브릴레나 타르트 타텐 같은 디저트는 낭만적인 피날레이다. 흥미로운 전통이 하나 있다. 매년 1월 프랑스인은 갈레트 데로아, 갈레트 디스 로아를 먹는다. 안에 작은 또자기 인형이 들어있으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종이왕관을 쓰고 하루 동안 왕이 된다. 미국엔 생일 케이크가 있다면 프랑스엔 디저트로 왕을 뽑는 문화가 있다. 프랑스 요리는 단순한 재료를 섬세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최고급 재료를 자랑한다. 푸아그라, 거위간, 달콤한 와인과 곁들여 먹는 고급 요리이고 마늘버터에 구운 달팽이는 미국인에겐 낯설지만 부르고뉴 지역에선 인기 요리이다. 푸짐한 요리를 좋아한다면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 방송으로 유명한 베프 부르기뇽, 보우프 바워가이그논, 이 추운 겨울의 제격이다. 프랑스에는 1,000종이 넘는 치즈가 있다. 부드러운 부리부터 강한 풍미위로 크포르까지 프랑스 식사는 치즈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심지어 단순한 바게트조차도 국가적인 기준이 있으며 이는 프랑스 요리가 세계에서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미식 문화 중 하나라는 증거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프랑스에 대한 20가지 이상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다. 이 영상이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길 바란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